개업하시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약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손님은 굉장히 많이 만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손님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비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비법. 내가 처음에 한 달은 사실 그냥 버리는 시간이고 이 업이 무엇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온라인에서 일단 진짜 점령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내가 오프라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온라인적인 능력이 이렇게 있을 때 오프라인적인 능력으로는 일단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맨 처음에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 그럼 내가 받아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 근데 나도 말이 없어. 그럼 이게 안 맞겠지. 되게 민망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오프라인적으로 처음에 되게 약했었어. 근데 내가 온라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내 타겟들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딜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지. 그랬더니 나는 서울 아파트를 다뤘으니까 맨 처음에 네이버 카페, 예를 들면은 부동산 카페, 맘카페, 뭐 직거래 카페, 뭐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는 뭐 호갱노노, 아실 이런데 우리가 광고 제휴로 들어가는 곳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뭐 외부로 치면은 무슨 현수막 작업, 그리고 뭐 내 명함 돌리는 거, 그리고 뭐 블로그, 뭐 파워링크, 플레이스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기웃거렸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효과를 많이 봤었던 거, 그러니까 비법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하면 처음에 효과를 많이 봤었던 게 쪽지 작업이었다. 혹시 어떤 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동산 카페나 지역 카페 들어가면은 이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나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고민이 엄청 많아. 그 고민이 뭐 집이 안 팔려서 뭐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목동 옆에 있었으니까 목동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엄청 많은 거야. 여기에 대해 학군 때문에 들어오는데 아는 정보가 없던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모았어. 그리고 쪽지 작업을 했지. 그 쪽지 작업을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에 올릴 정도면 급할까 안 급할까? 엄청 급합니다. 급한 사람들이야.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굳이 카페까지 가서 글을 쓰지는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낸 양 대비해서 답변 오는 게 많았어. 근데 그때 내가 쪽지를 보낼 때 땡땡 부동산입니다. 연락 주세요. 뭐 문의 주세요. 매물 저한테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당연히 또 스팸으로 다 보겠지. 물론 스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고민,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글을 보고 내가 답변을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해줘.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달라. 이제 나는 이 방식으로 처음 했었는데 이 블로그나 뭐 다른 이 온라인적인 마케팅에서 내가 뭘 해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다가갔지. 그걸로 처음에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게 됐어. 중개사한테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되지. 보통 부동산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블로그에 매물을 올린다거나 되게 기계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올리듯이 많이들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뭔지 찾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걸로 처음 접점을 가지신 거네요. 그렇지. 결국에 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한 단계 더 내가 앞에 퍼널을 둬야 돼. 내가 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내 지식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앞전에다가 두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방문 오거나 연락 온 사람 상담하는 게 좋은데 그것만 기다리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이런 상담을 한다라는 거를 퍼뜨리고 다녔지. 그리고 나는 후기를 모았어. 그럼 대표님께서는 먼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고 그거를 오프라인은 당연한 거고 온라인에서까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줄 수 있는 거를 홍보를 하신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여기에 딱 내 타겟이 있다 이거는 모르지. 근데 내 타겟이 있을 만한 곳에 내가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타겟이 어디에 있을까가 이 고민이 우선 첫 번째였어. 그럼 여기에 있겠지? 고민이 있으면 부동산 카페에 올리겠지? 고민이 있으면 또 오픈 채팅방 이런 데다가 글을 쓰겠지? 그러니까 타겟이 있을 만한 곳에서 내가 위치를 하고 있어야 확률을 높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있을 만한 곳에서는 내가 다 위치를 하는 전략으로 갔었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채널이 따로 있으실까요? 근데 뭐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만 해서 안 되잖아. 네이버 부동산에 내가 매물을 올려도 다 매물 설명을 다 다르게 해. 그냥 뭐 몇 평 몇 억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
좀 시장 조사를 좀 했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릴까? 클릭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똑같은 게 10개 있어도 분명히 내가 클릭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게 된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른 데를 시장 조사를 하면서 내가 클릭했었던 그 문구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못 찾는 집, 아니면 뭐 뛰면 역까지 1분, 막 이런 단어들 많이 쓰거든. 근데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내가 네이버 부동산도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했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키워드 작업이지. 근데 그 키워드 작업이 네이버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야. 파워링크도 키워드를 10,000개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도 대표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를 남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는 결국에는 내 타겟이 있을 만한, 내 타겟이 검색할 만한 거는 다 상위로 잡아놨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게 그러면은 무작정 여러 곳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채울 거냐, 그 안에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결국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뭐냐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고, 내가 운영하는 채널별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채우는 거는 이제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노출이 안 되면 아무도 못 볼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노출은 되는데 딱 반대 글 자체가 형편없어. 딱 보니까 GPT네, AI네. 그럼 뒤로 가기 누를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거는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는 이게 1순위고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채널별로 로직이라는 게 다 있다라는 거야. 파워링크는 이제 경쟁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 채널별로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먼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이제 그 안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호갱, 노노 같이 매물 광고하는 사이트가 있고 유튜브, 블로그 같이 제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대표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돈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거야. 그 나는 뭐가 뭐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나는 광고 먼저 세팅을 하라고 얘기를 해. 항상. 왜냐면 광고 세팅은 정말 일주일도 안 걸려. 그리고 마음 먹고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잖아. 이 먼저 광고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다루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뭐 블로그를 해야 돼요, 유튜브를 해야 돼요, 인스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검색 시장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하지만 내 타겟이 좀 전국적으로 있다, 뭐 토지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는 또 알고리즘 기반이잖아. 관심사 기반으로 내게 노출되잖아. 나는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먼저 하시라고 하는데, 또 이 채널별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엔 내가 시간을 하루에 얼마 쓸 수 있는지 이게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광고를 먼저 세팅을 하셔라. 그리고 네이버 마케팅을 두 번째로 하셔라. 그 이후는 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되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뭐 블로그만 한다, 유튜브만 한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내 컨텐츠를 봐야지만이 내 타겟이 나한테 연락이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컨텐츠도 내 타겟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부동산 정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나한테 전화 올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올린 거에서 DB가 계속 생성이 돼 있어. 내가 상담 폼을 항상 넣어놨었거든. 그럼 거기에 손님들이 자기 고민을 써. 우리가 처음 딱 만났어. 간 볼 거 아니야. 근데 이 고민 사항에 대해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쓴다고. 내 자산이 얼마가 있고 언제쯤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내가 상담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지. 어떤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 없이 그 사람은 이미 신뢰를 갖고 자기 정보를 다 남긴 거야. 그런 사람들이 확률이 몇 배 정도 올라갈까? 2배 정도 올라가죠. 10배는 올라간다 생각해. 나는 좀 과장했어. 그만큼 많이 올라가. 나에 대해서 알고 오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무소에 있는데 손님이 문 열고 들어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잘 보고 있대. 그리고 운영하시는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 잘 받고 있대. 자, 그 사람들은 다 계약했어. 나랑 나의 활동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광고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SNS적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다룰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까 광고는 뭐 일주일이나 빠르면 하루 이틀만 해도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컨텐츠적인 것들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로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막 어떤 글을 막 쓰고 싶어, 뭐 매물을 올리고 싶어, 어떤 정보를 올리고 싶어. 그럼 뭐해? 노출이 안 되는데. 블로그도 로직이 있고 알겠지만 유튜브도 로직이 있잖아. 근데 이 로직 배우는 게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이 로직을 알아야 돼.
이 로직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상위 노출이 되어 봐야 블로그가 또 재밌잖아. 그리고 블로그 지속성이 어렵다 그랬지. 왜 지속성이 어려운지 알아? 블로그로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블로그를 올려서 블로그로 돈을 계속 벌어. 지속성이 어려울까? 아니요, 재밌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하겠지. 내가 지금 블로그를 15년 차에 인플루언서 활동을 6년 동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 블로그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면서 건물주를 만나게 되고, 내가 이 상위 노출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야. 거기서 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블로그를 보고 다 제안이 오는 거야. 결국에는 블로그로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지. 유튜브도 내가 올리고 나만 보고 우리 가족만 봐. 그럼 재미가 없어.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오고 방문을 해야 재밌겠지. 결국엔 유튜브도 로직이 있고 유튜브는 터지는 공식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로직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블로그나 유튜브나 결국에는 뭐 상위 노출은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돈이 되게끔 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결국 부동산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번다는 말은 그 블로그나 유튜브로 계약을 시킨다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런 돈 되는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되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이 되려면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상담을 하려면 문의가 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 중개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물을 팔어. 근데 이 물이 500원이야 다른 데서. 근데 내가 만약에 400원에 팔잖아? 그러면 그냥 단순 노출만으로도 팔린다고. 근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집을 계좌이체도 사지 않잖아. 결국에 우리는 만나서 한 번 더 세일즈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의 구간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내 블로그, 내 유튜브를 통해서 DB라는 게 모아져야 돼. 근데 그 DB가 모아지려면 내가 한 번씩 DB를 남긴 적이 있을 거야, 경험들이. 내가 거기 왜 남겼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SNS 채널을 하게 되면 다 지금 소비자로만 활동을 하잖아.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생산자로 활동을 해야 되거든. DB를 어디다 남기는 게 아니라 DB를 받아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려면 내 타겟이 내가 올린 컨텐츠를 보고 나한테 가치를 느껴야 돼. 나한테 한 단계 한 단계 더 오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접점에서 세일즈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맨 처음 접점에서는 내가 팔 거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줄 거를, 나 계속 줄 거를 강조하잖아. 다른 영상에서도 사람은 받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야 더 받고 싶고 그렇게 DB를 남기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 구조가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다루는 콘텐츠가 오로지 내 타겟을 위한 채널이 되면 돼. 이것저것 다 다룰 필요 없고 SNS 채널에 내 일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올릴 필요가 없어. 특히 블로그에서는 일상 올리는 순간에 C랭크라는 점수, 이게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일상은 절대 올리지 말아라는 거지. 정리하면 로직을 먼저 공부하고 어떻게 상위 노출이 되고 어떤 기술로 이 네이버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알게 된 다음에 두 번째는 안에 팔리는 글쓰기, 카피라이팅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면서 내 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 돈 되는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로직이 중요하다. 로직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로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직이라는 게 그거지. 결국에는 우리는 다 상위 노출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상위 노출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이 로직을 알게 되면 내가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고. 블로그에 대한 정석과 꼼수가 있어. 이 로직에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내가 블로그로 지금 성과가 없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